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개발정책과의 이기호 사무관입니다. 현재 그 UN SDG 이행 관련한 그러니까 UN SDG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UN 개발 논의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는 국제사회 SDG 이행 현황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SDG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뭐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SDG에 대해서 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SDG의 개념부터 이행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논의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제 발제 자료 순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전체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검 체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행 점검 결과, 그 다음에 올해 진행된 고위급 정치 포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그 UN 지속가능 발전 의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UN 개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가 있는데요. 이 의제는 2030년까지 모든 UN 회원국들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침이 됩니다. 이 지침 안에는 총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1번 빈곤 퇴치부터 17번 파트너십까지 이 목표들을 이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망라되어 있는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보시면요. 그러면 이 목표들을 각 국가들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에 관해서 이행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에 그 가장 작은 사각형 부분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행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발적 국별 검토 VNR이라고 하는 국가들의 이행 성과와 이행 점검을 자발적으로 발표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요. SDG 이행 보고서, 이것도 각 국가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행을 좀 검토하는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통계청에서 2021년 SDG 이행 보고서를 검토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KSG가 있는데요. 이따 환경부에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각 SDG 목표들이 각 국가별로 좀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SDG 목표들을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서 변형을 해서 그 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SDG라는 지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오늘 같은 열린 SDG 포럼처럼 시민사회와 함께 그다음에 민간과 함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큰 사각형 부분을 보시면 이제 지역 차원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에서 각각 지속가능 발전 포럼과 이해 관계자 포럼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럼들 같은 경우는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SDG 이행하고 있는지 같이 점검하는 포럼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UN 에코속 주관 연례 강요급 고위급 정치 포럼이 있는데요. 이건 연례적으로 강요급 차원에서 전 회원국들이 모여서 SDG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검 회의들의 노력을 통해서 4년에 한 번씩 유엔총회에서 정상급 HLPF 고위급 고위급 정치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2019년에 개최를 했고 이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더 다음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여드리게 되면, 그렇다면 이제 각 국가별로 했던 이런 SDG 이행 점검뿐만 아니라 그럼 UN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발적 국별 검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자발적 국별 검토의 경우, 각 국가별로 고위급 정치 포럼 계기에 이행 현황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발표를 했었고, 아까 김태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자발적 국별 검토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자발적 국별 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30년까지 두 번 이상의 VNR에 참여하도록 고려가 권고되고 있고요. 총 작년까지 205번의 자발적 국별 검토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HLPF에서는 44개국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자, 다음 옆에 있는 이행 현황 보고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매년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SDG 이행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이행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SDG 이행 SDG 목표별로 이행 현황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보고서인데요. 2020년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과 특별상황국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인해서 SDG 관련 통계 수집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각국의 SDG 이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한 좀 차질이 있어서 좀 수집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총장 이행 보고서와는 별개로 4년에 한 번씩 유엔 총회 주기에 맞게 독립과학자 그룹이 제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보고서이다 보니 과학과 정책 간의 연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과학적 분석이라든지 과학을 반영한 정책을 어떻게 할지 진행해야 될지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재까지 이제 유엔 차원에서 진행되는 SDG 이행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SDG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이죠. 동북아 SDG 이해 관계자 포럼이 개최됐는데요. 시민넷에서도 참석을 좀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해 관계자 포럼에서는 첫 번째 동북아 SDG 이행을 점검했는데 그 에스캅 동북아 사무소에 따르면 SDG 5번 성평등과 10번 불평등 그리고 환경 관련 목표 11번부터 15번까지가 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럼 이런 미흡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각 국가별로 이제 논의가 각 국가별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국내 거버넌스 체계를 좀 강화하자는 내용이 좀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DG 이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행 계획을 채택하고 SDG 관련 지표를 작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논의가 좀 많이 있었고요. 각 국가별로 어떻게 이런 거버넌스 체계 강화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SDG 이행은 이제 환경부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가 좀 갖춰져 있고 KSDG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19 등에 대한 보건 위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교통망을 확대해야 된다. 또한 지속가능 녹색 회복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의 SDG 이행 현황을 소개했고요. 이행 체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행 체계와 KSDG에 관해서도 소개했고, 지난해부터 우리가 코로나19 대응,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원해온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가장 최근 3월에 있었던 아태 지역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에스캅 사무국에서는 아태 지역에서 보건과 산업화에는 큰 진전이 있었으나 기후변화와 해양에서는 좀 SDG 이행이 퇴보하였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특히 그 아태 지역에서는 SDG 이행을 위한 데이터 가용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SDG 이행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SD 데이터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SD 달성에 관해서는 일단 K-shape 회복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취약국은 그 충격에서 느리게 회복하게 되고 또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 취약에서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에 충격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는 국가와 느리게 회복되는 국가가 K자로 회복되게 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국가별로 회복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의 우려도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가 쌍둥이 위기라고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요. 쌍둥이 위기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말하며 이 두 위기 상황에 대한 좀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아태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SDG 달성을 위한 과제로 국가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모든 집단에 대한 동등한 의료 서비스라든지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국가별 기업 목표로 좀 더 높이 설정하자라는 논의, 환경 친화적 기술에 투자하자라는 논의도 좀 진행되었고요. 다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다양한 민간의 자원이라든지 지식을 활용하자는 논의도 역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 차원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모든 회원국이 모여서 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올해 여태까지 진행된 고위급 정치 포럼의 주제와 심화 검토 대상 목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심화 검토 목록은 이제 매년 한 뭐 6개, 7개, 그 다음에 뭐 많게는 9개까지 선정을 해서 각 목표별로 좀 점검을 하게 되고요. 올해 주제는 지속가능한 보건력이 있는 팬데믹 회복으로 행동의 10년 맥락에서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경로 구축입니다. 총 9개의 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조금 더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고위급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반 회기가 진행되고 13일부터 15일까지는 고위급 회기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회기별 내용은 일반 회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SDG 점검 목표에 대해서 좀 각국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고요. 고위급 회기에서는 자발적 국별 검토가 진행되고 올해는 총 44개국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참석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역시 HAPF에 참석을 할 예정이고 우리 SDG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무대 행사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인데요. SDG 10번 불평등 관련한 부대 행사 및 그다음에 기후 관련한 부대 행사도 좀 진행하고 우리 전문가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오늘 이제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SDG 이행 체계 및 그다음에 올해 저희 행사 참여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 뒤에서 말씀해 주실 통계청과 환경부 측에서는 국내 SDG 이행 지표라든지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